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우리 ESG와 순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순환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SG 순환 비즈니스 버터플라이 다이어그램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나비 그림인데요. 나비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지금 뭐, 그 ESG 경영에서의 매우 중요한 이슈인 온실가스, 그리고 이 자원 고갈의 문제는 1970년대에 여러분 아시는 이 오일 쇼크 때를 시작을 해서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원 무궁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자원 고갈. 근데 뭐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뭐 목재나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 모두가 다 제한적인 자원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문제, 폐기물 자체가 또 환경 자체에 일으키는 오염은 뭐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토양뿐만 아니라 지금 해양에도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쌓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바다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로 죽음에 이르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온실가스나 저온고갈이나 폐기물이나 환경오염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 자원을 한번 쓰고, 즉 이 한 번 쓰고 버리는 리니어 방식이라 선형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채취해서 그것을 제조로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한 다음에 그 사용한 것을 가지고 버리는 방식, 폐기해서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물속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동그란 모양으로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이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순환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엘렌 메가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재단인데요. 이 순환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재단일 거고, 만일 앞으로 순환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 엘렌 메가더 파운데이션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양한 그 순환 경제에 대한 사례 및 순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엘렌 메가더 재단에서 이 버터플라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순환 경제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했고요. 이 모델은 지금 뭐 여러 책에서 또 여러 논문이나 여러 책에서 인용되어서 순환 경제를 가장 간단하지만 잘 설명하는 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이 서큘러 이코노미 버터플라이 그 다이어그램은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생물 기반 순환 경제, 그 다음에 에너지 순환, 광물 기반 순환 경제, 그리고 순환 소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순환 경제의 구조는 이 다이어그램에 의하면 이 에너지 순환, 즉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 확대, 그다음에 낭비 없는 에너지 효율화. 우리 온실가스 넷제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넷제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화석 연료를, 즉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그 발전이 가장 큰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석탄 그리고 그 가스 에너지로 그 발전되는 그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낭비 없이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에너지 순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생물 기반 순환 경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그 서진석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이 재생농업, 목축업 어업, 그리고 바이오가스 에너지, 그다음에 토양 탄소 축적에 대한 증대. 뭐 토양 탄소 축적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도 우리 서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 동식물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순환. 우리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음식 폐기물 문제라든지 동물과 사람의 분뇨에 대한 그 처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광물 기반의 순환 경제, 즉 땅 속에서 우리가 광물질을 캔다라고 하죠. 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광물, 석유, 석탄, 가스, LNG, 그다음에 금속, 석재 등 자원의 재사용, 이렇게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 가공물, 플라스틱 등의 재사용 재가공인데, 우리가 지금 ESG에서 순환 비즈니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 플라스틱 순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순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게 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뭐 ESG의 종착역은 소비다. 이 우리 개인 고객을 비롯해서 B2B나 B2G나 B2C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각각의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어떻게 순환 소비를 하느냐, 이게 전체적인 지금 그
순환 경제에 대한 얘기고요. 요걸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생물 기반 순환 경제 구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서진석 위원님께서 뒤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실 거고, 우리 이렇게 1번부터 1, 2, 3, 4, 5, 6, 7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농업 수렵,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농업과 수렵 채집.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설명을 뒤에 해주실 텐데, 이게 씨를 말리는 채집, 즉 뭐 어업 같은 경우에 정말 아주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새끼부터 어른까지 다 싸그리 잡아버리는 이런 어업이 아니고, 또 땅을 무작정 땅의 토양 성분을, 영양분을 다 끌어내서 정말 땅을 망가뜨리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의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공과 제품 제조, 서비스 제공자, 이 단계도 원재료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가공물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운반거리, 에너지 소비, 최소화한 유통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뭐 한 통계에 보면 지금 생산되는 전체의 그 농산물 중에 유통과 운반 과정에서 사라지는 게 전체 그 농산물의 한 10%가 넘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트에 가면 버려지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 식당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산물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음식물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세 번째, 소비자가 폐기물을 최소화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가 폐기물을 최소한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한 가지가 이제 생화학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쪽은 사람들이 먹는 부분이 있지만 먹지 않는 이런 생물에 대해서는 수확 후의 폐기물이나 또는 소비 후의 폐기물로부터 생화학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또 뭐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식품 폐기물이나 또는 식품 폐기물 또는 이 농축산물의 폐기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쓸모 있는 성분들을 추출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썩게 되면, 우리가 여기는 혐기성 소화라고 해서 어려운 말 썼지만 쉽게 하면 썩히는 거죠. 썩히는 것을 통해서 폐기물 부패를 통해서 거기서 6번 이렇게 바이오 가스의 발생 및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썩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토양으로 갔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배운 자연 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생물권 내 재생을 통해서 부패 후에 최종 부산물이 퇴비화돼서 다시 우리 작물이라든지 또는 어류에게 이 영양분을 공급돼서 그게 또 다시 또 소비가 되는 이런 형식의 아주 원래의 형태의 순환 소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 기반의 순환 경제입니다. 한편 이제 광물 기반 순환 경제, 나비에서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 자체의 유한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이거 영원한 자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한한 광물 자원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고요. 이것을 두 번째, 이 식품과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공, 제품 제조,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원재료 손실을 최소한한 원재료 가공, 가공물 손실을 최소한한 제품 제조, 운반거리, 에너지, 소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유통 판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는 손상을 최소화한 제품 사용, 이제 망가뜨리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망가지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아껴 쓰는, 이런 잘 다루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순환시키냐. 네 번째 서클이 바로 이 쉐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공유 사용, 우리가 공유 경제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땡금 마켓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하는 이런 어떤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공유 사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수명 연장하는, 요즘은 뭐 하나 고장나면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버리고, 저희 뭐 아파트 단지에 이 쓰레기장 가봐도 충분히 고치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사용하지 않고 새 제품을 이렇게 사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관리 수리를 통한 장기간 사용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 중고 판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적인 중고 판매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재사용 이런 곳을 통해서 중고 판매를 통한 재사용, 그리고 7번째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특히 기계나
또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해 후에 부품을 수리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재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대형 이제 뭐 선박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든 뭐 비행기든 최근에는 이렇게 부품을 다시 분해해서 그것을 수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비행기나 또는 자동차 또는 기계에 사용하는 일이 이런 그 순환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분쇄해서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예 분쇄한 다음에 그것을 작은 칩 형태로 해서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물 기반 순환 경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우리 서진석 이노소셜랩 연구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광물 기반 순환 경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광물 기반 순환 경제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의류 산업인데요. 이제 의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파타고니아의 김광현 팀장님께서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